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무인기 제작 실습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이제 그 파이버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오늘은 그 베이스 레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시 이제 복습하는 의미로 다시 한번 볼까요? 복합재료의 정의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요거를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죠? R 플러스 M C 컴포지트. 자, R은 reinforcement 강화제, M은 매트릭스 기지제, 모제, 요 두 가지가 합쳐져서 컴포짓이라는 복합 소재가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뭐 항공용뿐만이 아니고 일반 산업용으로도 이 복합 소재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자, reinforcement는 강화제 해가지고 파이버라고 했고, M은 매트릭스 기지제, 모제로 해가지고 주로 항공 쪽에서는 레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진. 자, 오늘 수업은 이 매트릭스 레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진의 그 역할은 기본적으로 이거죠. Primary rule, fiber를 in proper position, 적정한 위치에서 fiber를 잡아주고 있다. 그죠? 그리고 fiber를 보호하고 있다. 어디에서? abrasion, 어떤 닿는 거, 뭐 긁히는 거. 그리고 파이버 사이에서요, 파이버 사이에 있는 공간에 필을 하는 게 프라이머리 롤이고, 그리고 트랜스퍼스 로드를 파이버 사이로 전파하는 것도 기본적인 역할이죠. 그리고 provide the interlaminar strength, 그러니까 그 라미나 어떤 그 파이버의 어떤 플라이하고 플라이 사이에 그 스트렝스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그 레진의 매트릭스의 역할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일단은 한번 거시적으로 봐서 이거를 우리가 레진이라고 합시다. 레진 덩어리를 하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파이버들이 있어요. 파이버들이 이렇게 깔리죠. 자, 뭐 이렇게 해도 깔리지만 또 뭐 이제 뭐 이건 뭐 단면으로 합시다. 단면이면 또 이제 이쪽으로도 또 깔린 게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그죠? 파이버가 또 뭐 이렇게 아마 깔려 있었다. 봅시다. 이게 이제 파이버지. 그죠? 자, 그러면은 이 hold fiber in proper position, 만약에 이 레진이 없다.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뭐 이게 다 레진이죠. 이렇게 레진이 다 이렇게 채워져 있어요.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이제 레진이 채워져 있는데, 그 레진이 채워짐으로써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hold fiber in proper position. 여기는 파이버들이 적당한 위치에, 이거 봐서는 적당한 위치에 있게끔 하잖아요. 그게 레진이잖아. 또 이 레진이 있음으로써 이 파이버가 이 뭐 어브레이전, 어떤 외부로부터 이렇게 긁힌다든지 이런 거를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죠. 뭐 파이버가 레진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 파이버들을 어떤 바깥에서 오는 힘, 예? 바깥에서 오는 거한테 이 파이버들을 보호를 해주겠죠, 그죠? 바깥에서 오는 어떤 외부 충격들, 이런 것들을 보호를 해줍니다. 그리고 transfer load between fiber. 또 여기도 이제 이건 뭐 저지만 만 로드가 이렇게 들어간다, 그죠? 뭐 예를 들면 로드가 이런 식으로 가해진다. 그러면은 일단 뭡니까? 이 레진이 이렇게 해가지고 힘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분산을 시켜주겠죠? 그죠? 파이버로 이런 식으로 분산을 시켜주겠지. 이런 것들이 레진의 역할. 만약에 이게 없어 봐요. 이게 레진이 없으면은 그냥 바로 파이버에 영향을 줄 거 아닙니까? 근데 적당한 외력을 파이버 간 사이로 분산을 시켜주는 역할도 하고, 또 마찬가지 provide interlaminar strength. interlaminar는 뭐 요거하고 요 사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쪽에 요런 쪽에 요런데 인터라미나 스트렝스를 공급해 주는 거죠. 레진이, 그죠? 레진이 있음으로써. 그래서 어떤 이 기본적인 롤은 이렇게 구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desirable property. 이거는 이제 있으나 이렇게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하여튼 또 이건 레진의 역할에 따라서 좀 틀려집니다. 레진이 어떤 거는 잘 견디고 못 견디고 있는데, 하여튼 desirable property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또 프로퍼티를 그 레진을 선택함으로써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보면은 이제 그렇죠. adhesive strength, desirable adhesive strength, 뭐죠? 접착 강도, 그리고 열에 건디는 거, 또 chemical resistance, 화공약품, 화학적으로 건디는 거, moisture waste 도 있네요. 수분에 견디는 거, 또 high strain to failure, 바로 뿌개지지 않고 어떤 그 연신이 있다면 뿌려지는 거, 그리고 저온에서 경화하는 거, 또 long part life, 레진은 시간이 지나면 부패가 돼요. 그런데 이 파트 라이프라는 건 내가 그 레진을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long 파트 라이프라고 합니다. 그리고 low toxicity, 그러니까 이제 독성이 낮은 이런 것들도 그 매트릭스 수지 레진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것들은 desirable property죠. 그러니까 어떠한 레진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특성들을 갖추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레진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열경화성 레진입니다. 열경화성 레진이 열경화성 수지라고 있어요. 열경화성. 그리고 두 번째는 열가소성 수지가 있어요. 열가소성 수지. 크게 이제 큰 부류로 열경화성, 열가소성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열경화성 수지의 한번 특징을 한번 볼까요? 열경화성 수지의 특징은
있습니다. 열을 가하면 고분자 물질이 서로 결합을 되는 화학 반응으로 경화되는 수지이다. 단단해지는 거죠. 그리고 다시 열을 가해도 원래대로 복구되지 않으므로 재사용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항공산업에 사용되는 수지의 대부분은 열경화성 수지이며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이제 샘플로 수지라고 하니까 우리 이제 이렇게 할까? 이거 이런 리모컨으로 할까? 그렇지 않으면은 처음에는 흐물흐물하다고 그랬잖아요. 복합 소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흐물흐물하죠. 플렉시블하죠. 물론 이제 여기 파이버도 있고, 그리고 이 안에 이제 레진이 이제 들어갔다고. 지금은 이제 요거는 레진이 다 날아간 상태인데, 이 안에 이제 레진이 있어요. 레진이. 제가 쉽게 생각해보면 레진을 그때 악교, 풀, 이런 거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레진이 있는데, 이 레진이 열을 가해지면은, 여기에, 이 레진이 이제 고분자 물질인데, 열을 가해지면은, 지난번 본 것처럼, 이렇게 딱딱해지죠. 그죠? 이런 식으로 딱딱해져요. 이게 열경화성 수지예요. 열경화성 수지. 그런데 여기다가 열을 가해도 다시 열을 가했을 때 이것이 흐물흐물해진다. 그러면은 이거는 열가소성 수지라고 합니다. 가소성 수지. 이제 파이버는 똑같아요. 파이버는 안에 카본, 파이버그라스, 케블라 등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것들이 밑에 이제 베이스로, 그러니까 아까 그린 것처럼 이 안에 깔려 있는 레진들이 열을 가하면 딱딱해져요. 그래서 크로스 링킹이라고 그랬잖아요. 크로스 링킹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여기 C 이런 탄소들이 이렇게 결합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해요. 거시적으로 또 하면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는 거죠. 탄소들이. 자, 이렇게 딱딱해지고는 이런 것들이 이제 열경화성 수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열경화성 수지에는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볼까요? 여기 있네요. 폴리에스테르라는 열경화성 수지도 있고, 또 에폭시, 또 페놀릭, BMI 해가지고 크게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이제 이러한 네 종류의 수지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여기에 이 파이버에 이제 수지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죠? 수지인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열경화성 수지예요. 근데 열경화성 수지에는 폴리에스테르, 에폭시, 페놀릭, BMI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폴리에스테르 같은 경우는 값이 저렴하고 널리 이용되나 경화 중 수축률이 크다. 이렇게 이제 경화하고 나면 양이 확 줄어든다. 이제 그런 의미죠. 폴리에스테르 수지. 그리고 에폭시 수지라고 있어요. 에폭시. 2개 이상의 에폭시기를 함유한 분자의 통칭인데, 에폭시 수지가 높은 강도, 내구성, 접착성, 내화성, 경화 중의 무생성물, 전기 절연성 등의 장점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모재이다. 맞습니다. 이 에폭시가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이제 이런 파이버 복합 소재를 사용하는 입장이니까 굳이 에폭시가 성분이 어떻고 어떤 식으로 탄소 분자가
그 결합이 되어 있고 여기까지는 알 필요 없고, 만약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좀 더 한번 찾아보기로 하고, 일단 우리는 에폭시라는 거를 잊어먹지 말고 있어야 돼요. 에폭시가 항공 쪽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열 경화성 수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놀릭이라고 있어요. 페놀 레진에 있는데, 이것은 페놀과 포름알데히드를 합성시켜 얻는다. 이거죠. 페놀 수지는 열에 안정되어 있고 내수성이 우수하며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의 페놀 수지는 여기에 들어간 이제 수지 중에 페놀 수지는 이 열에 안정되어 있다고 하네요. 열에 안정되어 있고 또 내수성, 그러니까 물에 견디는 힘이 우수하다. 뭐 그렇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점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뭐 페놀 유출 사건 뭐 그래가지고 뭐 인체에 유해한 게 아니냐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페놀 그 자체는 유해하지만 어떤 이런 식으로 페놀과 포름알데히드를 합쳐 놓으면, 물론 많이 접하면 안 좋겠지만, 이게 수지라는 거, 복합제는 이런 식으로 경화가 되고 나서는 사실은 그 수지보다 더 위험한 거는, 위험하다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상대적으로 이거를 자를 때 나오는 이 파이버입니다. 파이버가 사실은 더 우리 건강에는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런 거 작업을 할 때는 항상 마스크 쓰고 작업을 해야 되고, 또한 이런 거 이 경화된 라미네이트를 자를 때도 반드시 마스크 그리고 집진 설비가 있어야 됩니다. 뭐 이게 뭐 일반 화공약품이나 이런 것처럼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안전 환경에 대해서는 유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페놀릭이라는 수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MI가 이거의 약자죠. 비스말리 이미드라 해가지고 요거는 또 한번 찾아서 한번 내용을 보십시오. 자, 이거는 헬리콥터 엔진 카울 등 내열 부위에 적용되는데, 녹았다가 굳는 시간이 매우 짧고 점도도 급격히 낮아졌다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기본 경화 시간이 6시간 이상으로 고온용 에폭시가 2시간인데 비해 무척 길다. 자, 하여튼 이 BMI는 현재 그 대한민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제작하고 있는 헬리콥터의 엔진 부위에 사용하는 복합제의 매트릭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경화의 메커니즘입니다. 메커니즘. 예. 한번 뭐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요? 경화의 메커니즘. 뭐 뒤쪽에 나오겠지만,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리면은, 여기가 이제 점도라고 칩시다. 점도는 끈적거림이에요. 끈적거림. 점도. 이건 시간. 이제 이 얘기예요. 점도가 이렇게 녹아요. 레진을 열을 가하면 이렇게 녹았다가 굳는 시간이 이렇게 해서 점도가 점점 이렇게 올라갈수록 딱딱해진다는 얘기죠. 요건데 BMI는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게 짧다는 거지. 요 시간이, 그죠? 요 시간이 짧다. 그래서 이제 경화 시간이 뭐랄까요? 그러니까 그 형상을 갖추는 시간이 금세 갖춰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길어요. 여기서부터 시간이, 경화 시간이 뭐 6시간 이상으로 봅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 내부적으로 레진의 내부적인 어떤 크로스 링킹을 하는데 좀 열이 좀 많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그 레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뭐 차트식으로 한번 비교를 하는 거죠. 자, 서머 세팅 레진에는 뭐 아까 폴리마이드는 안 했지만 폴리마이드까지 해서 이런 뭐 크게 5가지를 가지고 비교를 했습니다. 자, 뭐 작업 가공성은 이제 뭐가 좋나? 여기 있네요. 폴리에스테르 에폭시 BMI가 좋네. 그죠? 작업하고 가공성. 이거는 이제 작업을 뭐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이 프리프레를 가지고 형상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레진의 어떤 작업이 쉬운지 안 쉬운지, 뭐 너무 끈적거려도 안 좋을 거고 또 너무 뭐 끈적거리지 않는 것도 안 좋고, 뭐 하여튼 이런 작업성, 그리고 가공성이라 그랬네요. 가공성이 뭐냐면 경화되고 나서 이제 여길 또 뭐 부품 형상에 맞게끔 잘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그런 자르는 거, 하여튼 그런 작업성 가공성이 굿이네요. 자, 기계적 특성은 에폭시가 엑셀런트하고 좋네요. 그죠? 상당히 좋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내열 온도 버티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350도 F까지 견디는 페놀릭하고 BMI죠. 그리고 폴리마이드가 뭐 이 정도까지 견디다 하는데, 뭐 굳이 페어 투 디피커트니까 이걸로 봐서는 뭐 BMI 쓰는 게 훨씬 좀 좋겠죠. 자, 가격은 로우 미디엄인데 이건 굉장히 폴리마이드 높죠. 가격은. 그 딜라미네이션 레지스턴스 fair, 뭐 평범하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딜라미네이션 레지스턴스는 뭐냐면 아까 제가 그렇게 했잖아요. 요게 이제 파이버가 안에 있고,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레진을 또 다시 이렇게 놔뒀어. 그리고 여기에 다시 파이버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딜라미네이션이라는 건 뭐냐면은 요 사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 사이. 이 딜라미네이션. 요 사이가 그러니까 이렇게 경화된 게 요것들이 뚝뚝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뭐 예를 들면 또 레진도 뭐 이렇게 있겠죠. 이 안에 파이버들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요 사이에 어떤 요것들, 이게 이제 라미네이션인데 요것들이 잘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이게 떨어지면 안 좋겠죠? 이제 떨어지면 뭐 파트가 금방 손상이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얘기하는 의미로 딜라미네이션 레지스턴스, 이 잘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인데 뭐 다 뭐 그런 데가 좋습니다. 그리고 터프니스 어떤 뭐랄까 이 깨진다 그럴까요? 뭐 하여튼 그런 힘은 여기 있네요. 뭐 페어 굿, 그나마 에폭시가 조금 낫네요. 페놀링은 잘 깨지고 페어. 그래서 에폭시가 좋고, 또 하여튼 뭐 기타로 폴리에스테르는 뭐 캐빈 인테리어 등의 2차 구조제로 사용되고, 뭐 파이버글라스와 함께 사용된다. 에폭시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 1차 구조물이라는 것은 항공기의 메인 스트럭처, 그죠?
항공기 메인 스트럭처. 뭐 예를 들면 뼈대죠, 뼈대나 그렇지 않으면은 뭐 플라이트 컨트롤, 그러니까 조정면들. 그래서 좀 가장 그 신뢰도가 필요한 구조물에 이폭시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폭시는 그라파이트 파이버하고 같이 사용을 한다. 네, 그런 의미고, 그 다음 페놀리라고 있습니다. 페놀리, 그리고 불연성 자재 뭐 이렇게 돼 있고, BMI는 기계적 특성이 좋아 중간 온도에서 에폭시를 대신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런 의미로 들어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결론적으로 그 서머 세팅 열 경화성 수지에서 가장 좋은 거는 바로 이 에폭시 수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열 가소성 수지라고 있어요. 열 가소성 수지. 특징은 열 경화성 수지에 비해서 기계적 성질이 안 좋다. 그리고 높은 함량이 높은 프리프레그의 제조가 어렵기 때문에 복합 재료로는 주로 단섬유로 강한 비교적 저급의 복합 재료, 기지 재료로 사용되고 있다. 뭐 저급이라네, 저급. 이제 설명이 뭐 요거밖에 없잖아요. 이게 뭐 뒤에 무슨 열 가소성 수지가 어떤 종류가 있다 이런 얘기도 없고. 자, 이 얘기는 이제 무슨 의미냐? 그 현재 열 가소성 수지는 이제 개발 단계예요. 이제 개발 단계.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뭐 상업적으로 나온 재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별로 언급을 안 되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많은 열 가속성 수지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열 가속성 수지는 이제 이렇게 했어요. 이게 딱딱해졌는데 열을 가하면 흐물흐물해진다 그랬잖아요. 자, 이게 뭐냐? 재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재사용. 요즘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즘 열 가소성 수지가 재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뒤쪽에서 뭐 잠깐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현재 열 가소성 수지를 가지고 항공용 부품들을 많이 제작을 하고 있어요. 자, 열 가소성 수지는 뭐예요? 열을 가하면 녹잖아요. 열을 가하면 흐물흐물해진다면서. 그러면은 약간 무슨 거였어요? 약간 금속하고 비슷하네. 그죠? 금속 어떻게 됩니까? 열을 가하면 흐물흐물해지잖아요. 그죠? 금속재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 있죠? 용접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용접. 자, 요즘 이 열 가소성 수지로 만드는 복합재 가지고 용접을 합니다. 용접을. 대단하죠? 복합재로도 용접을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어. 그리고 뭐 이런 파트가 있어. 이게 복합재야. 근데 복합재가 둘이 붙이려면은 여기다가 과거에는 여기에다가 별도의 접착제를 활용을 해서 붙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하냐? 요즘은 요 부위에다가 열을 가해야 합니다. 열을 가해요. 그러면은 여기가 흐물흐물 녹을 거 아니에요. 그죠? 레진이. 이거 붙여버려. 여기에. 그래서 열가소성 수지가 이런 특징이 있어요. 용접이 가능한 특징.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죠. 흐물흐물 다시 해지니까 무슨 이득점이 있냐?
재활용이 가능해요. 리사이클.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열 가속성 수지가 개발이 되고 항공용 부품에 적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로는 현재 뭐 일부 부품에는 벌써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몇 년 지나면 또 소재가 발전을 하기 때문에 결국엔 열 가속성 수지로 만든 이 복합재도 열 경화성에 있는 수지로 만들어진 복합재 못지않도록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열 경화성 수지와 열 가속성 수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종합적으로 자, 여기 있네요. 서머셋 레진 그리고 서머 플라스틱 레진 두 가지가 있다. 종류는 이런 식이 있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식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분들은 한번 찾아서 보면 되겠지만 우리는 유저의 입장이니까 이런 것들이 사용되고 있다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겁니다. 그리고 특성을 한번 볼까요? 여기 있죠. 경화되면 화학적으로 변화된다 그러지만 이거는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재사용이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여기는 리프로세싱 재사용 가능하죠. 이런 특징이 있어요. 어디 볼까? 롱큐어, 테키, 프리프레그. 테키라는 거는 이 프리프레그가 이 점성이 있는 게 테키 프리프레그예요. 그리고 이제 버디 프리프레그라는 건 약간 이제 이런 거하고 좀 틀리게 그 테키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끈적거리지 않고 약간 어떤 경계면을 가지고 있는 프리프레그를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특징이 있네요. short process time 그리고 high viscosity, low flow. high viscosity는 점도가 굉장히 높다. 끈적끈적거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low 그러니까 high viscosity는 아주 죽이라고 할 수 있고 low viscosity라는 거는 점도가 무척 낮아요. 거꾸로 말씀드렸네요. high viscosity는 점도가 무진장 높아. 그래서 물처럼 되어 있는 거고 low viscosity는 점도가 굉장히 이제 잘 흐르지 않는다. 그런 식의 low viscosity입니다. 그리고 low flow, 이게 잘 흐르지 않는 그런 개념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점도 있네요. 장점은 각각 있습니다. 낮은 온도에서 경화, 그렇지만 서머셋보다 터프니스가 좋다. 그리고 리유저블 스크랩, 그죠? 그리고 컴플렉스 컨투어, 복잡한 형상에도 서머셋은 사용할 수 있고, 가격이 저렴하고, 그리고 시효가 길고 상온 보관이 가능하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시효가 길고 상온 보관이 가능하다. 서머셋 레진은 사실은 냉장에다가 보관을 해야 돼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하여튼 크게 열경화성 수지, 열가속성 수지를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제 레진하고 지난 시간에도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파이버가 있잖아요. 파이버는
파이버하고 레진이 합쳐지는데 그거는 어떻게 우리가 항공에서 많이 사용되냐면 요거라고 한다. 프리임프그레네이티드 상태이다. 프리프레그 상태다. 이제 드라이 혹은 매트릭스가 함침된 프리임프레그네이티드 상태이다. 드라이 폼의 자재는 레이업 작업 시 매트리스 적용을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이 사용되어지나 프리프레그 사용자는 투과의 매트릭스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이제 그러니까 복합 재료의 원재료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패브릭, 파이버잖아요. 패브릭과 테이프 형태가 있어요. 테이프. 테이프는 의미가 뭐예요? 일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일방향. 프리프레그가. 그렇지만 패브릭은 이런 식으로 직조가 짜져 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레진이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레진이 이렇게 함침이 됐다고 하는데 이거를 우리는 프리프레그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프리프레그라는 거는 뒷장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 뒷장을 먼저 할까요? 아, 여기 있네. 여기 있어요. 프리프레그는 일방향 연속 섬유 또는 연속 섬유로 짜여진 직물들의 보강 섬유에 수지를 함침시켜 얇은 테이프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그 사용 및 보관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이영지에 붙여서 롤 형태로 공급하게 된다. 이때 수지는 작업성을 좋게 하기 위하여 B 스테이지라고 불리는 약간 경화되어서 점도가 높은 상태로 만들어 사용하게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프리프레그는 아까 뭐라 그랬죠? 또 마찬가지 보통 마이너스 20도씨 이하에서 보관되어야 된다. 수지의 조성에 따라 반응성이 낮은 경화제를 사용하는 경우 상온에서도 보관할 수 있다. 자, 여기에 이제 레진이 들어간다 그러죠. 레진이 여기에 이제 이 파이버에 레진이 들어가는데 그 레진의 그 경화 상태가 이거는 이제 저기 화학 용어인데 A 스테이지라는 게 있고 A 스테이지 그리고 B 스테이지 C 스테이지가 있어요. 자, 이 A 스테이지는 초기 단계 반응의 초기 단계로서 이건 어떤 액체에도 좀 녹을 수 있고 그리고 B 스테이지는 그렇죠 중간 단계야. 그러니까 이거 뭐 그렇다고 완전히 물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경화도 안 되고 그렇다고 뭐 완전히 용해되거나 녹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그 크로스 링킹이 어느 정도 중간까지 가 있는 거 그게 이제 B 스테이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C 스테이지는 여기 있죠. 경화가 완전히 끝난 부품의 레진 상태가 C 스테이지 상태입니다. 이 안에 레진이 있듯이. 그래서 그 우리 프리프레그는 파이버와 프리프레그는 쉽게 복합재 파이버와 레진이 결합된다고 그렇죠. 복합재는. 그런데 이 형태가 이 레진이 B 스테이지 상태의 경화도를 가지고 있으면은 요것을 합쳐서 우리가 뭐라 그러죠? 프리프레그라고 합니다. 프리프레그는 아마 그 드론이나 항공기 부품의 복합재에 그 여러분들이 일을 하게 된다면은 굉장히 많이 귀에 눈으로 보는 그런 용어가 될 것입니다. 프리프레그 절대 잊어먹지 마세요. 프리프레그. 자, 그런데 이제 그 안에 이제 파이버 형태가
아까 잠깐 얘기했잖아요. 이런 테이프 형태가 있고 패브릭 형태가 있어요. 그죠? 근데 각각 특징이 있어요. 뭐 어떤 때는 테이프를 쓰고 어떤 때는 패브릭을 쓰고, 테이프는 이 파이버가 이런 식으로 한 줄로 쫙 있잖아. 그렇지만 패브릭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직조로 돼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각각 특징이 있어요. 여기 있다시피 여기 있지만 시트 형태로 제작되고, 여기 때문에 레이 없이 공수 작업이 많이 들지만, 그렇지만 또 나름대로 이 하중을 길이 방향으로 하중을 견디는 어떤 그런 특징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테이프에 좋은 거야. 그렇지만 또 단점도 있어요. 복잡한 형상에 사용하기 어렵다 이거지. 단순하고 평면 같은 부품에 테이프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패브릭은 여기 있는 유니디렉션 테이프보다 자재 가격이 비싸다고요. 양이 일단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지만 레이업 공수가 쉬워. 레이업이라는 게 뭐냐, 이런 것들을 프리프레그를 차곡차곡 이렇게 쌓는 걸 레이업이라고 하는데, 적층 이거 할 때 유니디렉션 테이프보다 공수가 적게 드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상이 복잡한 데는 이런 패브릭을 사용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 기타 스플라이스 오버랩이 요구되는 등의 단점이 있다. 이거는 이제 되게 용어인데, 우리가 어떤 부품이 이렇게 있잖아요. 부품이 있다든지 원자재가 있으면 이걸 붙이는 방법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맞대기, 이렇게 붙이는 방법도 있고, 이건 이제 버트라고 하고, 또 이런 것들은 이런 패브릭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막 겹쳐야 된다,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테이프는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이즈가 나오는 게 작을 거 아니에요. 공장에서 나오는 건 특정 사이즈로 나오기 때문에 부품이 큰데 사용할 때는 이런 식으로 그 버트 스플라이스라 하고, 여기는 또 오버랩 스플라이스 해가지고 이렇게 제작성의 차이는 있습니다. 자, 프리프레그 이제 아까 기억하라 그랬죠. B스테이지.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 시간에 결국 파이버 형태가 프리프레그의 형태죠. 그래서 파이버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된다는 유니디렉션, 일방향, 그리고 크로스, 그리고 로빙, 그리고 매트, 차프트, 이런 식으로 복합재료의 파이버 형태를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패브릭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짜진다. 그것도 다시 한번 말씀. 여기에 레진이, B스테이지 레진이 이렇게 함침된 게, 레진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결국에는 프리프레그예요. 프리프레그. 그리고 복합재료 파이버 형태는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 파이버 글라스는 이런 식으로 된다.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직조를 짰어. 근데 여기에 레진을 어떻게 입히죠? 레진을 어떻게 입히는 게 뭐냐면, 프리프레그를 만드는 방법, 어떻게 프리프레그를 만드는지를 한번 볼까요? 여기 있어요. 영어가 많으니까 좀 헷갈릴 수도 있지만 되게 심플해요. 심플해. 일단은 여기에 파이버들이 이 안에, 이게 이제 파이버예요. 파이버. 이것들이 파이버입니다. 파이버. 자, 파이버 롤스 오어 드라이 패브릭이잖아요. 그럼 이제 파이버들이 쫙 이제 롤에서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스프레더로 이쪽에. 그리고 여기에
여기에 스프레더라 해가지고 그 레진들이 여기에서 이 파이버에 레진을 여기다가 묻혀줘요. 그 쭉 보면 여기서 컴팩션 룰이 쫙 누르지. 이제 이것들을 레진 탱크에다 싹 넣어가지고 뽑아오면 쫙 높아져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쭉 뽑아냅니다. 이 프리프레그거든요. 프리프레그. 그래서 쭉 뽑아내서 이제 쭉 가다 보면은 이제 자르죠. 프리프레그를. 그런 다음에 요거는 이제 상부에 있는 종이에요. 종이. 왜? 그냥 이렇게 하면 레진이 끈적끈적거리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보관하기 좋고 그 작업자들이 작업을 할 때 좋게 하기 위해서 이 양쪽을 이렇게 파이버가 있으면 이렇게 양쪽으로 쌉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있지만 컴팩션 이게 이제 탑 페이퍼 그리고 바텀 페이퍼 종이들이 이렇게 들어가고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가서 요 세 개가 이 세 개가 합쳐져서 나옵니다. 합쳐져서 쭉 뽑아내면 결국엔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여기 있지만 이 프리프레그가 나온다. 이제 그거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프리프레그가 우리나라는 생산을 하고 있죠. 나름대로 이런 공법을 써서. 그렇지만 한국용에는 사용을 아직 못하고 있다고 그랬죠. 이유는 아직 그 한국용으로 사용하려면 각종 그 물성치 데이터들이 있어서 설계자들이 이 프리프레그 이거를 사용했을 때는 어떠한 그 물성치가 나오는지를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 사용하는 빈도가 국산 자재를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프레그 제조 공법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리프레그는 시어가 있어요. 시어 이거 레진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B스테이지 레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프리프레그는 이 사용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요. 하지만 스토리지 라이프 저장 온도에서 저장이 가능한 최대 기간 그리고 핸들링 라이프 바깥에 나와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최대 허용 누적 시간 또 미케니컬 라이프 요 경화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허용하는 시간.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우리가 저기 신선식품에 보면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똑같이 프리프레그에도 그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 여러분 학생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요거 스토리지 라이프, 핸들링 라이프, 미케니컬 라이프 이 용어의 정의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프리프레그 관련한 그 레진과 프리프레그 관련한 수업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 프리프레그를 가지고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